상주의 아름다운 자연, 그 속에는 200년 이상 된 감나무들이 있다는 사실, 곶감의 고장답죠? 추운 겨울 딱히 먹을거리가 없는 계절에 행복을 가져다 주던 달콤한 한입, 상주의 대표 명물, 그 맛의 비밀을 만나러 가봅니다.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저 미용이도 곶감이 있는 곳은 못 지나쳐요. 선생님, 바깥에 주렁주렁 감나무도 많고 또 곶감도 이렇게 막 달고 계시던데 여기 곶감이 많은 곳 맞죠? 네. 여기 이곳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곳은요, 상주 곶감공원 내에 있는 하나의 시설물로서 체험 전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주 하면 곶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상주에 이렇게 곶감이 많을까? 또 감이 이렇게 또 유명할까?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주에 곶감이 유명하죠? 곶감 하면 상주, 상주 하면 곶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네. 상주는 곶감의 본향입니다. 이곳은 상주 곶감의 역사성, 정통성,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상주 곶감과 관련된 전시 테마관입니다. 방금 뭐 상주 곶감의 우수성, 뭐 역사성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상주 곶감의 역사성 지금 옆에 보니까 전하께서 이렇게 상주 곶감을 딱 들고 있고 상주 곶감 대령하였습니다 이런 것 같은 그림인데 네, 상주 맞습니다. 곶감은 네. 어떻게 유래됐나요? 상주 곶감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만 살펴봐도 세종실록이나 예종실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468년에 상주로부터 곶감이 진상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으로부터 한 15세기부터 상주 곶감이 굉장히 특산물로서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하께서 즐기시던 상주 곶감 그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은 고려시대 기록에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온 과일 중 하나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감을 말려 먹었는가 하면 중국에 보낸 예물 목록 중 하나였고 각종 문헌에 기록된 걸 보면 곶감 또한 오래전부터 만들어 먹은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곶감의 맛, 먹고 싶다. 옆에는 감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상과 오색? 감나무가 오색은 아닌데 감나무는 주황색. 주황색인데 왜 오색이라는 거죠? 네.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사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목화, 토금수에 관련되는 각각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나무가 다 같이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을 나타내거든요.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이파리에서 푸른색을 나타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저기 감이 붉은색이잖아요.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동양 사상에서는 중앙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믿음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노란색은 감이 봄에 굉장히 귀엽고 예쁜 노란색 꽃이 피어요. 거기서 노란색이 있고요. 하얀색을 나타내는 것은 감이 곶감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면은 하얗게 분이 여기서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이 나는데 그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시자에다가 서리상자를 써서 감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이런 뜻인데요. 그 시상의 그 흰색을 나타내고요. 수는 감나무가 몸 전체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그리고 동양사상이 그대로 그 감나무에 집어넣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한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신 이렇게 하는데요. 감나무에서는 이제 사람으로 지켜야 할 5가지 뭐 도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감나무에는 문무충효절이라고 그래서 글을 쓰고요. 무.
또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하고 또 절개를 지키고 절개 이런 지키고. 것들이 예. 감나무의 그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두껍고 넓어서 옛날에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글씨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해서 이제 글씨 쓰기에 좋아서 문을 상징을 합니다. 감나무 이파리가. 이제 문은 이 감나무가 그 굉장히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화살을 만들었다고 해요. 화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화살촉을 쓸 수 있어서 무를 상징하고요.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충은 뭐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감은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전부 다 붉은 일편단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효도는 감나무에서 가장 또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도 사상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치아가 없던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쉬고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는 노인들이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속도 편하기 때문에 그 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충효절 이 5가지 오상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로부터 저희 일상생활 또는 저희들 깊숙이 감이 저희와 같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나무의 오상, 오색. 제가 오색은 오늘 갖추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색은 뭐 한 50색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색은 갖췄으니까 오상의 정신을 또 마음에 잘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곶감 하면 호랑이와 곶감 얘기가 단연 떠오르는데요.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옛날 이야기를 테마로 꾸며진 코너들이 눈길을 끕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코너들도 마련돼 있어 관람이 더욱 재밌을 듯하네요. 곶감 선생님의 옛날 옛적에 선생님 곶감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아이가 우는데 호랑이보다 곶감이 무서워서 뚝 꽂혔다 하는 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 즐거운 얘기 좀 들려주시지요. 아, 네. 여기 지금 감이 없는 나라 노부부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이야기가 만들어지긴 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날마다 아이 하나 챙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이웃 산에 올랐는데 다리를 다친 그 파랑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랑새를 구해줬는데 파랑새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서 할아버지가 따라갔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목이 마른 할아버지가 샘물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당신 굉장히 많이 젊어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다. 그래서 할머니도 같이 가서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파랑새의 은혜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연지라고 하는 아이가 되는데 그 연지라고 하는 아이가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나오는 그 어머니입니다. 옛다 여기 곶감 먹어라 하면서 아기에게 던져주는 그 어머니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곶감 이야기에 전편이 있는지는 제가 또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옛날에 우리 선조 때의 그 옛날 옛적의 전래 동화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선조 분들 중에는 정말 수의사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파랑새 다리 고쳐주시고 또 홍부는 뭐 제비 다리 고치기가 쉽지 않지. 지금 수의사도 세 다리 지금 고치기 힘든 실정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전래동화에서 많은 동물들을 고쳐줬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 있는 힘이 바로 곶감을 먹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생긴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주에 이렇게 감이 많이 자라는 데에는 좋은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는 동네에서도 어느 집 보면 감나무가 엄청 풍성하게 잘 됐는데 어느 집 감나무는 몇 개 감이 안 열리고 이게 또 환경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환경에서 감이 이렇게 잘 자라나요? 곶감 하면 상주라고 딱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인 그 농산물이잖아요. 근데 상주는 그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형이라든지 기후가 감나무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서북쪽으로는 그 백두대간 줄기가 상주를 감싸고 있고요. 네. 동남쪽으로는 낙동강이 쭉 이게 길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나무가 사실은 북방 한계선이 한강 이남이듯이 추위에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평야지대가 있으면 그다음에 구렁성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 구렁성 산지에서 감나무가 잘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주에서 생산되는 감은 둥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에 둥글다의 둥자와 한자의 시, 감시자, 시가 합쳐져서 둥시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둥시의 특징은 수분이 적고 탄닌 함량이 많아서 곶감을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품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명절 때 보면은 꽃감들이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보면 꽃감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렴한 것도 있고 또 곶감이 진짜 비싼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조금 저는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좋은 곶감을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곶감을 구별하는 방법은 우선 색깔이 붉고 탄력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탱글탱글해 네네. 보이고요. 네네. 네. 네.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고 속은 좀 이렇게 촉촉한 그런 감이 좋은 곶감입니다. 아, 먹어봐야지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겉에 이 하얗게 앉은 그걸 뭐라 그러죠? 곶감에? 그거는 이제 분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시상 또는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기관지가 안 좋을 때 그런 곶감을 하나씩 먹으면은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곶감이 뭐가 곰팡이가 슬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곶감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수분기는 빠져나가고 당분이 축약이 되면서 그 당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는 과정에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고요. 또 다른 영양분들이 함께 생성되어서 굉장히 영양분이 좋은 감으로 곶감으로 됩니다. 아, 여기 좋네요. 선생님이 좋은 곶감 고르는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친척분들, 상주에 계신 친척분들이 보내주신 곶감이랑 감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둥근 둥시형의 얼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주 오시면요, 곶감에 대한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곶감도 하나씩 사셔서 맛보시면 최고 좋겠죠?